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고 이런 AI 기술이 산업, 경제 그리고 어쩌면 정치에까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2025년 1월 달이죠. CES에서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보여준 아주 유명한 슬라이드입니다. 우선 2012년에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연구 결과 덕분에 우리는 이제 인식형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2012년부터. 그리고 챗GPT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 제너러티브 AI 시대에 지금 이 순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형 인공지능 다음에는 어떤 인공지능일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틱 AI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입니다. 유럽 가는 비행기표 알아봐 하면 잘 정보를 찾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앱을 찾아서 스스로 메뉴 버튼을 누르고 스스로 빈칸에 우리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서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액션을 취하는 AI를 우리는 에이전틱 AI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전틱 AI는 2년, 3년, 아무리 길어도 3, 4년 안에는 현재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사회 대부분 기업들은 정보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정보를 만들어내는 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또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하는 거고 대부분 기업들은 사실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해서 적절한 액션을 취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성형 AI는 이게 레스토랑이었다면 에페타이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샐러드나 수프였었어요. 진짜 본게임, 진짜 메인 요리는 에이전틱 AI가 될 겁니다. 에이전틱 AI가 완성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비제조업에 인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행위를 AI가 대신해서 해줄 수가 있고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 10월 6일 오픈 AI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표가 한 번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발표가 있었어요. 우선은 소라2라는 걸 발표했죠.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컨텐츠 비즈니스를 바꿔놓겠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 킷이라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를 설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발표는 사실 이겁니다. 2025년 10월 6일부터 챗GPT에서 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10월 6일부터 챗GPT에서 이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상상을 초월할 변화를 가져다 줄 기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의 크기를 아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오픈 AI는 이런 거 공개하면 의미까지도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샘 올트만이 바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10월 6일부터 챗GPT가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살짝 인터넷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인터넷을 뒷받침하는 통신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TCP/IP라고 불러요. 이 통신 기술은 사실 이미 1969년에 완성이 다 됐었습니다. 문제는 인터페이스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직접 코딩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코딩은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 보니 인터넷이 구축이 되고 나서도 20년 동안 일반인들은 인터넷을 제대로 체험할 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1991년에서 93년 사이에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와이드웹을 제안했고 막 안드레센이라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자익이라는 첫 인터넷 브라우저를 제안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인터넷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인터넷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컴퓨터 끼고 브라우저를 킨 다음에 마우스로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휴대폰에서는 마우스 대신 손가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마우스를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전 교육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덕분에 90년도 중반부터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체험하기 시작했는데 흥미롭게 인터넷을 체험하더니 갑자기 그전에 없었던 욕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고 싶대요. 인터넷으로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고 싶대요.
갑자기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니즈와 욕구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90년도 말까지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1998년 구글에서 처음으로 검색 엔진이라는 것을 개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99년부터 닷컴 버블이 시작이 됐었죠. 2008년에 앱스토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900만 개 넘는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앱이 뭐죠? 앱은 잠재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900만 개 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휴대폰에는 아무리 많아야 앱 몇십 개 있을 거고 매일 쓰는 건 한 3개에서 5개 정도뿐이 아닐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앱이 900만 개나 되는데 우리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3, 4개뿐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22년 챗GPT가 등장을 했죠. 챗GPT는 인터페이스 혁신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우스를 쓰는 대신에 이제 언어로 기계하고 대화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0월 6일 챗GPT에서 앱을 킬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는 이제 원하는 것을 표현만 하면 됩니다. 나는 이런 거 해줘. 그러면 AI가 알아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와 앱을 찾아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앱을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30년 만에 인터넷이 검색형 인터넷에서 대화형 인터넷으로 탈바꿈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예요. 오늘날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대부분 기업들의 프레임은 검색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검색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대화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피지컬 AI입니다. 에이전틱 AI 이후에는 피지컬 AI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봇이에요. 왜 갑자기 로봇이 필요하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에이전틱 AI가 있으면 인간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단 디지털 세상에서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날로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날로그 세상의 책상 위에 물병은 앱으로 갖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누군가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아날로그 현실에서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피지컬 AI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휴머노이드는 눈부신 발전을 최근에 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휴머노이드 시장이 자동차 시장보다 더 커질 거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같이 제조업이 여전히 중요한 나라에게는 우리는 휴머노이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아마 가장 큰 제조업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가 생겼죠. 중국이 너무나도 잘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있고 그 로봇을 뜯어보면 부품의 7, 80%가 중국 제품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핵심 제품은 여전히 미국, 독일, 일본 제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중국 기업들은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풀어야 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어떻게 중국과 우리가 경쟁을 하고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AGI가 달성이 되고 가능해지고 휴머노이드가 등장하는 순간 지구가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멍청하고 우리 인간이 게을러서 풀지 못했던 우선 과학적인 문제를 AGI가 다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핵 융합 에너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사의 데미스 하사비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세상 문제들을 보면 사회, 경제, 정치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에너지 부족이다. 그런데 핵융합 에너지가 가능해지면 무한의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은 대부분 사회, 경제, 정치 문제들이 스스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AGI를 최대한 빨리 달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대부분 질병, 암,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현재 주장을 하고 특히 죽음이라는 질병도 AGI가 풀어줄 거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합치는 우주 최고의 가설을 AGI가 풀어준다면 우리는 드디어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미래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상은 유토피아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노동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해주면 되고 대부분 지적 노동도 AGI가 해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 공장에선 AI가 일하고 회사에서도 AI가 일을 하고 과학도 AI가 하고 예술 창작도 AI가 하면 그럼 우리 인간은 뭘 하지요? 라고 제가 자꾸만 물어보면 그게 그냥 귀찮은지 얘기하는 게 AGI 시대에는 한 사람이 다 만수로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봤었던 사이언스 픽션에는 이런 미래 많았잖아요. 예전에 픽사사가 만든 월리 같은 영화 기억해 보세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AI가 모든 걸 해주죠. 이런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GI 시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가능해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볼까요? 기원전 1000년부터 21세기까지 매년 GDP 증가율을 우리가 대충 계산해 보자면 기원전 1000년부터 18세기까지 거의 2500년, 3000년 가까이 GDP 성장이 0.1%가 사실 안 됐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산업혁명의 결과물은 인간이 드디어 인간을 대신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증기기관 덕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GDP 증가가 0.5%로 늘어버렸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 증가율 보다 경제가 더 빨리 늘다 보니 늘어난 인구가 굶어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은 거예요. 덕분에 인구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부터. 인구가 늘어나면서 두 가지 효과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노동력이 증가해 버렸어요. 생산성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단순하게 사람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늘어날 수뿐이 없습니다. 혁신 이론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그냥 확률 게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수평적인 구조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해주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 올라가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 모여진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명, 다양한 성,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타날 확률이 제일 높아져요. 최대한 다양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같은 공간에 수평적으로 논의하게 만들고 교육을 시켜주면 자동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조건 중에 몇 가지들이 만족이 되면서 GDP가 2.5%로 폭발을 합니다. AGI 시대에는 GDP 성장이 1년에 20%를 넘을 거라고 지금 실리콘밸리 분들은 주장합니다. 왜냐? AGI는 쉬지 않고 일을 할 거잖아요. 덕분에 샘 얼트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는 하나의 기술이지만 AGI는 새로운 자본주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AGI는 잠재적으로 지능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학부 시절에 경제학 개론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콥 다글라스 생산함수 같은 걸 기억하실 거예요. 생산량은 노동 투입량 곱하기 자본 투입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GI는 지능을 자동화한다는 것은 지적 노동도 당연히 노동이니까 노동이 자동화되는데 자동화된다는 것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대량 생산되면 단가가 떨어질 수뿐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AGI로 가면 갈수록 노동의 단가가 계속 떨어질 수뿐이 없고 결과적으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 사회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AGI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자본의 가치는 거꾸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AGI는 잠재적으로 마켓 파워, 시장 지배력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한계 비용 이상으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의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우리까지는 막차를 탔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뿐이 없고 두 번째는 그러면 AGI로 가는 이게 5년, 10년, 20년 그냥 중간값으로 10년이라고 칩시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면 사실 논리적으로 답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단 그 답이 아름다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답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AGI로 가면 갈수록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자본의 가치만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하고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쉬지 않고 돈을 벌고 모아놔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AGI가 등장한 이후에는 사회에서 실업률이 30-40%까지 지금 상상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AGI 시대에 경제가 1년에 20%씩 늘어난다 그래도 정말 실리콘밸리 기업들, AI 회사들이 사회 전체를 먹여 살려줄 수 있을까 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볼까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30만 년 전 지구에 등장했고 대부분 한 29만 년 동안 우리는 사냥과 채집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가족 단위 10명, 20명이 살았죠. 그러면 그 가족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사냥꾼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의 능력으로 가족이 며칠 먹고 살았습니다. 10,000년 전 인류는 농사라는 걸 발견하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여전히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죠. 몇백 명이 한 마을에 살았는데 그 몇백 명 중에 가장 능력 있는 한 명은 농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의 능력으로 마을이 몇 달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19세기에 들어와서 대기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사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은 기업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기업가 앤드루 카네기 한 명의 힘으로 피츠버그 먹고 살았고 헨리 포드 한 명의 능력으로 디트로이트가 먹고 살았고 대한민국에선 정주영 회장님의 능력으로 울산이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더 이상 늘지 않았는데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 한 사람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곱하기 효과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AGI 시대에는 실리콘밸리 파운더들은 본인을 하이퍼 CEO라고 부르니까 AGI 기술 덕분에 한 사람이 국가를 먹여 살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AGI를 연구하면서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신기하게 물질적인 제품은 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데 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연구하는 거, 교육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수작업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하죠. 비제조업은 지적 능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지적 능력은 우리 사람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AGI가 이미 가능해졌고 AGI로 지금 가면 갈수록 기계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하고 지능을 자동화할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동화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적 노동력이 이제 대량 생산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인간 대 기계라는 책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제목이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은 사람하고 기계의 경쟁이 아닌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은 나와 나보다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하는 다른 인간들하고의 싸움이지 않을까 싶고 기업이나 조직 차원에서 본다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AI 때문에 사실 회사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AI를 나보다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나보다 먼저 이해한 경쟁사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